봅시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대응시킨 게 이 파란색 그래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거니까요. 어떤 y요? 어떤 x가 들어가서 나오는 어떤 값에 대해서 fx가 아니고 절대값 fx에 대해서 그걸 새로치게 대응시켜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요 이 얘기를 좀 보죠. 만약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찍어주래요? 절대값 fx보다 작은 y점들로 찍어주라는 거죠. 그럼 어디겠어요? 여기 밑에겠죠. 맞나요? 네. 이해해요? 네. 이런 점들로 찍어주는 거다 이 말이죠. 네. 됩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지금 내가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건 x, y라는 점이다. 뭐가 아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x는 y 들어가서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fx라고 해서 무조건 그 fx 값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뭐다? 좌표 평면을 찍을 때는 무조건 x, y 좌표에 대해서 점을 찍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이 좌표 평면에 표현되는 절대값 함수 이제부터는 함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죠? 이제부터 도형의 방정식으로 사실 넘어가지만 어떻게 표현을 그냥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기억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건지 봐요. 실제로는 x가 들어가서 누가 나온다고요? fx가 나오는 건데요. 그 나온 fx를 그대로 y라 넣는 게 아니고 절대값 y에 맞게끔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점을 찍어요? x, y라는 점을 찍는 겁니다. 우리는 x, fx를 찍는 게 아니라는 걸 확연하게 눈에 볼 수 있어요. 이 말이죠. 잘 보세요. 이 상황을 잘 보세요. fx라는 요 값이요 플러스 값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플러스 값이면 0이면 상관없어요. 왜? 그러면 절대값 y 속에 적당한 숫자를 넣으면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양수가 표현이 되잖아요. 네. 문제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y 값을 넣어도 절대로 뭐가 안 돼요? 음수가 안 돼요. 맞습니까? 결론은 이 2차 함수에서 어떻게 해요? 이 2차 함수에서 음수가 되는 부분에 대한 fx 값이 이거죠. 네. fx가 음수가 되는 데가 여기잖아요. 이 부분이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왜? y에다가 뭘 넣어도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 음수가 안 되니까요. 네. 그 상황에서요. 잘 봐요. 그 상황이 잘 봐요. 예를 들어 fx가 3이 되는 점을 쳐다볼까요? fx가 3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y는요? 플러스 3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3도 가능한 두 가지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x 한 점에 그 x가 어딘지 몰라. y가 3 나오는 지점이 어딘지 몰라요. 맞죠? a라고 치고 여기 3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거니까 그 y라는 걸 잘 생각해보세요. 플러스 3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3도 가능하죠. 네. 여기 똑같이 대응하는 점 a, 마이너스 3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절대값 y 값이 어차피 3되니까 y가 플러스 3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3도 가능하잖아? 그럼 x좌표 a라는 거 하나에 3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지. 네. 네. 맞지? 네. 네. 우리는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x가 이렇게 돼요. 왜인지 이해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씩 나온다는 이유가. 네. 알아듣겠습니까? 되나요? 잘 보세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이번엔 x가 들어가면 fx가 나올 거죠. 네.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사실은 f 절대값 x죠. 이만큼의 길이가요. 맞아요? 이만큼의 길이가 절대값 fx 길이에요. 네. 근데 그거보다 y 값이 어떤데? 그럼 여기겠죠. 맞아요? 네. 오케이? 이 말 이해해요? 즉, 이 구간을 비워놓고요. 왜? 이 구간은 x가 들어가봤자 y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정의상으로 여기가 되지 않을까요? 왜요? y라는 점,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건데 그 절대값 y가 fx보다 뭐만 되면 된다고요? 크기만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이 말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fx보다 더 어떤데? 먼 데를 점을 x, y로 찍어주면 그 점이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 능력에 해당하는 거다 이거죠. 알아듣겠습니까? 절대값은 거리로. 네, 길이로. 됐어요? 이해해요? 알아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이걸 토대로 마지막 걸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라고 해서 별게 막 별도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자, 보죠. 이번에 예를 좀 보겠습니다. 뭐를 보냐? 이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봐요. x가 들어가죠. 뭐가 돼요? no. 절대값이 들어가죠. 네, 맞아요. 그게 f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좀 찍어볼게요. 여기까지만 그래프 개형을 좀 아직은 x, y라고 점을 찍은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만을 y라고 생각하고 찍어보면 이렇게 생기겠죠. 아까 전에 절대값 1번 그래프 기억하죠? 네. 그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네.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만을 y라고 자꾸 문제를 푼다면 근데 그냥 y예요? 아니면 얘를 절대값 y라고 한다고 했죠. 네. 이거가 양수값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y가 두 개씩 나오죠. 우리는 x, y라는 점을 또 찍어주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이게 우주가 되면요 표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얘를 버리려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그 f 절대값 x가 양수가 되는 파트의 y 부분은 다 두 개씩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네. 됐나요? 그럼 자 봅시다. 여기 볼까요?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해봐요. 그거죠. 이렇게. f 절대값 x가 안 나오는데 비워놓고. 그쵸? 절대값 y가 더 작아야 되죠. 길이가 fx보다. 네. 그럼 어디에요? 여기 사이죠. 여기야. 네. 가운데. 이렇게 되겠죠. 네. 돼요? 네. 왜?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네. 이해해요? 네. 오케이. 내가 지금 여기서 쭉 설명을 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요. 사실 이 얘기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결국에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방법은 이거 봐. 라는 얘기 때문에 함수도 설명했고 절대값 함수도 한번 갖고 와서 설명해 본 거고 부등식의 영역도 한번 잠깐 끌고 와서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 봐나가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제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려면 사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x, y라는 점의 표현으로 해주면 되죠. 네. 가로축과 세로축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점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해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한 발만 더 나가볼게요. 오케이? 한 발만 더 나가볼게요.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기는 해요. 자, 봅시다.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나도 뭔지 모르는 점 하나가 P, Q랍니다. 네. 근데 그 P, Q라는 점이 이걸 만족시킨다고 하지요. 오케이?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와우! P, Q? 어느 점이긴 해요. 근데 어떤 대응식을 만족한다고? Q는 2P-1이라는 대응식을 만족한대요. 그쵸? P, Q는 어떤 점일까? 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X축, Y축 내 집착하지 말랬어요. 네. 가로축 값이죠. 네. 세로축 값으로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쌤이. 네. 그쵸? 그러면 저 P, Q라는 점은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요?
저 조건이 만족시키죠. 네. 저 직선 위에 가로축 P, 세로축 Q, 즉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P, Q가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맞습니까? 네. 여기서 내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P, Q가 되죠. 네. 이렇게 P, Q라는 점을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걸 찾은 거죠. 네. 대응식으로요. 예. 자,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미 중학교 때 사실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중1 때 이미 이걸 배웠었어요. 내가 중2 때라. 근데 무시를 당하고 계속해서 넘어와서 여기까지 밀려오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떤 말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좋아, 얘기는 결론은 이거네. 결론은 이거야. P, Q라는 점이 지금 현재 셀이 어디 있는지 보여줬죠. 네. 그러면 돌려서 생각을 해보죠. 돌려서. 어차피 좌표평면에 P, Q라는 점을 가로축, 세로축 값들을 찍을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싶어요. P, Q가 딱 고정된 뭐 1, 2, 3 딱 고정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P도 움직이는 상황이고 Q도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지금 변수가 몇 개예요? P도 변수, Q도 변수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라는 건 이렇게 무조건 풀어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로축 값이죠. 이걸 흔히 우리는 X축이라고 씁니다. 맞습니까? 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세로축 값이죠. 흔히 Y라고 씁니다. 이 점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라는 걸 사실은 우리는 자취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중2 때 이미, 중1 때 이미 언급은 했었어요. 이런 거.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한 점이 아니고 움직이는 점이라 한다면 그 점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어디 위에 있을 수 있느냐, 그 움직일 수 있는 선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생각하기로 앞에는 무조건 뭐 가로축, 뒤에는 무조건 뭐 세로축 이렇게 고정으로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면 X축, 가로축과 세로축, Y축 관계식을 찾아주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P라는 점에 대응하는 게 X좌표죠. 네. Q라는 점에 대응하는 게 Y좌표죠. 네. 근데 어떤 관계를 만족한대요? Q는 2P-1 결론은 이거겠네.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P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X를 집어넣고 Q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Y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되고 맞아요? 네. 뭐라고 해도 되냐?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식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이렇게 써서 P 실제로 뭐? 이거죠. 네. 이게 뭐예요? X 이게 뭐예요? Y X, Y의 관계식이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이 장점 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겠죠. 네. 이걸 중1 때 니네 이미 했었어요. 오케이? 이건 말의 뜻이 뭐예요? P, Q라는 점이 한 점이 아니고 움직이는 점이라면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데한 언급이죠. 이 말 이해합니까? 예.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점을 찍을 때 무조건 가로축과 세로축 그걸 어디 위를 움직이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식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취라고 해서 배우게 될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